2020년 한가위를 빛낸 나훈아 콘서트에서 가장 화제가 된 노래는 신곡 테스형이었습니다. 테스형이 누군지는 노래가 중간에 이르러서야 답이 나왔죠. 테스형,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 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테스형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단,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 말고요. 오리지널 원조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세 가지 비밀,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테스형은 연예인이나 아이돌처럼 인기가 많았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았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테스형은 엄청나게 못생겼고요. 늘 맨발에 거지꼴로 다녔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시한 시대였거든요. 이상적인 인간이란 어떤 모습일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동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남자들은 근육질이고 여자들은 늘씬하고 남자나 여자나 다 벗고 있고, 그게 시대적인 니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상적인 인간은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마치 요즘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이쁘고 잘생겨서 와, 누구누구처럼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때도 똑같았어요. 내 이상형은 트와이스의 누구야, 내 이상형은 뉴이스트 누구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 시대에도요, 내 이상형은 아프로디테님이야, 내 이상형은 아폴론 신이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못생긴 것으로 유명했고, 남아있는 동상의 모습을 봐도 실제로 못생겼습니다. 또 거의 항상 맨발로 시장 길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맨발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골이었겠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기는 연애 상대로서의 인기입니다. 플라톤이 지은 향연 책에 나오는 구애의 한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열렬히 구애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저의 연인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재산이 되었던 저의 친구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선생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가진 걸 다 주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은 알키비아데스라고요, 당대에 굉장히 잘 나가는 젊은이였어요.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많은 한참 연상이었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거절하자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등 뒤로 돌아가서 밤새 소크라테스를 팔로 따뜻하게 껴안고 잠듭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이 교차하면서요. 그리스 시대는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럽고 권장되었던 사회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못생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았느냐? 만약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조금 없는 분들이라면 크게 귀담아 들으세요. 소크라테스가 인기를 끈 비결은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비주얼적인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당당히 강조했어요. 그런 지혜, 성품, 자신감이 소크라테스를 못생겼지만 아이돌 같은 존재로 만들었던 거죠. 테스 형이 가르쳐주는 팁, 내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라. 둘째, 테스 형은요, 몸짱이자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일단 철학자죠. 늘 생각에 잠겨있고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체력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짱이었고 심지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잦았거든요. 그리고 자유시민이라면 모두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300 보셨을 거예요. 물론 거기는 아테네가 아닌 스파르타였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직업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들 보통 시민이에요. 자기 직업 갖고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집에 있는 무기, 군장을 챙겨서 전쟁터에 가죠. 그래서 300 영화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전쟁터에 서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전쟁터에 그렇게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테스 형이 속해 있는 부대가 패배를 해서 후퇴를 하는데 다들 겁이 나서 제일 먼저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맨 뒤에서 적과 싸우면서 부대원들이 다 안전하게 퇴각하도록 시간을 벌어줍니다. 전쟁 영웅이죠. 역시 플라톤 향연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체력에 대한 증언 한 가지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식량 보급이 끊어진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배고픔을 참아내는 데 있어 그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반대로 먹을 것이 많을 때는 특히 술 마시는 일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을 능가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분의 술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체력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실비실한 철학자의 이미지는 완전 착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테스 형은 책을 싫어했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책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공부를 잘하려면 독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들 강조하는데 철학자의 원조격인 소크라테스가 책을 싫어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지금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책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이건 어찌된 일이냐? 우선요, 테스 형은 직접 책을 쓴 일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향연, 파이드로스 등등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책은 모두 우리 테스 형의 제자인 플라톤 형이 쓴 책입니다. 제자가 쓴 책 안에 테스 형이 나오고 그 안에 테스 형의 어록들이 있는 거죠. 테스 형은 왜 책을 싫어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일종의 외장 하드 디스크로 봤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저장 용량이 부족하면 외장 하드에 이렇게 옮겨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데 아무튼 이 파일을 내 PC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밖에 빼놓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PC가 바로 우리의 두뇌, 그리고 밖에 빼놓는 외장 하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써서 외부의 기억을 빼두면 책에 다 기록해 두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지워버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도 공부할 때 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노트에 필기를 해두고 나서 정작 외우지는 않는 거. 노트에 선생님 말씀 다 적어뒀으니까 나중에 시험 기간에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정작 암기하지는 않는 거. 소크라테스가 우려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글자를 적어서 책으로 남기면 내 머릿속에는 넣어두지 않는다. 그리고 또 글자가 적힌 책이 있으니까 언제든 책을 참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구태여 고민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좀 되죠? 왜 인터넷이 확산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 때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되는데 뭐하러 암기하냐 라고 물었던 것하고 똑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책을 싫어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만 한 가지, 테스 형이 책을 싫어했으니까 그럼 책을 안 읽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틀렸어요. 스탑. 당장 그만두세요. 테스 형의 지적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책을 읽고 책에 적어두고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우리의 두뇌는 발전합니다. 그게 우리 두뇌 발전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의 서재 열심히 들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네이버 지식인에 다 나와 있어도 일부러 암기해야 내 것이 됩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내면서 다 확인한 사항이니까 완전히 믿으셔도 됩니다. 제우의 서재, 오늘은 나우나 콘서트에 나온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의 비밀 3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